천무진 봉인된 천재 27편 똥쟁이의 아침. 형심,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매일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김청술님, 민호님, 이준영님, 이상대님, 매튜, 상, 수킴님, 비소리님, 지규웅님, 최기훈님, 퍼, 킴님, 유동주님. 이야기 들으시기 전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지필에 많은 힘이 됩니다. 모든 시청자 형님, 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녘이었다.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 시각, 문파를 나섰던 천무진이 담장을 넘어 몰래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무영행을 펼친 그의 몸이 바람처럼 흐르며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를 스쳤고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피곤하군. 전신이 천근처럼 무거웠고 단전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 밤새 싸우고 아이들을 구하고 관가를 피해 도망치느라 총이진기를 너무 많이 써버렸다. 경맥을 타고 흐르던 내력이 바닥을 긁고 있었다. 숙소까지만 가면 된다. 그냥 쓰러져서 자면 그만이다. 천무진은 익숙한 복도를 따라 걸었지만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고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지럽다. 이거 좀 심각한데. 변소가 보였다. 일단 변소부터. 천무진이 변소 쪽으로 방향을 틀어 문을 열고 한 발 내디뎠는데 그 순간 세상이 기울었다. 발 밑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지며 균형이 무너졌고 이건 철퍽. 차가운 감촉과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다. 썩은 냄새가 폐 속 깊이 파고 들어왔고 의식이 순식간에 흐릿해지며 천무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이럴 수가. 형님, 형님. 누군가가 다급하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천무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소봉이었다. 어린 소년의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그 눈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소봉아. 천무진이 신음을 흘렸고 그 순간 온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썩은 변소 냄새가 옷과 피부에 깊이 배어들어 있었다. 형님, 어떻게 변소에? 소봉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리 폐물이라고는 하지만 변소에 빠지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10년 동안 형님을 봐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발을 헛디뎠다. 천무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이었다. 피곤해서 발을 헛디뎠고 그래서 빠졌고 그게 전부였다.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다. 일단 목욕부터 하셔야겠어요. 소봉이 천무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천무진의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풍겨나왔지만 소봉은 코를 막지 않았고 그저 형님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목욕탕을 향해 걸어갔다. 목욕탕까지 가는 길이 참으로 고역이었다. 지나가는 제자들이 하나같이 코를 막고 피했고 어떤 이는 뒤로 물러서며 혀를 찼다. 무슨 냄새야? 저 거지 같은 놈은 누구야? 천무진이잖아. 폐물. 폐물이 변소에 빠졌대. 후아. 진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소봉이 그의 팔을 꽉 잡은 채 함께 걸었다. 형님,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다. 천무진은 정말 괜찮았다. 이 정도 조롱은 10년 동안 그의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일이었다. 오히려 소봉이가 더 화가 나 보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목욕탕에 도착해 물에 몸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고 썩은 냄새가 피부 속 깊이 배어들어 버린 듯했다. 한 시즌을 물에 담가 있었지만 냄새는 여전했고 소봉이 비누를 가져다가 온몸을 문질러뒀지만 소용이 없었다. 형님, 어제 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소봉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천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산책. 거짓말. 소봉이 소리쳤다. 천무진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소봉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다. 형님, 손 봐요. 피가 말라붙어 있잖아요. 옷도 찢어졌고 몸 여기저기에 멍도 들어 있어요. 형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천무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검을 쥐었던 자국이 선명했고 핏자국도 남아 있었으며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자국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형님, 소봉아. 천무진이 소봉의 어깨를 잡았다. 어린 소년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마라. 알면 위험해진다. 하지만 나를 믿는다면 그냥 모른 척해줘. 천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소봉은 입술을 깨물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형님. 고맙다. 천무진이 물에서 나와 옷을 입었다. 냄새는 여전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며칠은 이 냄새를 달고 살아야 할 것 같았다. 형님, 오늘은 쉬세요. 제가 차빌 다 할게요. 그럴 수는 없다. 형님, 괜찮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천무진이 소봉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나왔지만 천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웃을 뿐이었다. 훈련장 앞마당. 천무진이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 한가운데 장흑풍 장로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화영란과 제자 둘이 서 있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설화연도 보였다. 이놈이 왔구나. 장흑풍의 음성이 차갑게 울렸다. 천무진이 고개를 숙였고 주변 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냄새. 진짜 변소에 빠졌나 봐. 폐물이 똥물에 빠졌네. 푸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흑풍이 손을 들어 제지했고 마당이 조용해졌다. 천무진. 예, 장로님. 이놈이 변소에 빠졌다고? 장흑풍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푸하. 화영랑이 배를 잡고 웃었다. 옆에 있던 제자 둘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고 주변 제자들도 따라 웃었다. 폐물도 모자라 똥쟁이가 됐네. 화영랑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천무진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무표정했다. 야, 가까이 오지 마. 냄새에 내 옷이 더러워졌다. 화영랑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제자 하나가 거들었다. 냄새 진동하는데요? 저 놈 때문에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식당엔 들어오지 마라. 똥쟁이. 내 냄새에 밥맛 떨어진다. 연무장도 금지. 내 옆에서 누가 검을 쓰겠냐? 검이 녹슬겠다. 제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고 천무진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주먹이 떨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장흑풍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서자 주제의 문파를 욕되게 하는구나.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만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당분간 식당 출입을 금한다. 장흑풍의 선언이 마당에 울렸다. 천무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연무장도 마찬가지다. 그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어디 들어온단 말이냐? 예, 밥은 밖에서 먹어라. 수련도 혼자 해라. 냄새가 빠질 때까지는 제자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천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장흑풍이 코웃음을 쳤다. 폐물 주제에 변소에나 빠지고 참으로 가관이로구나. 화영랑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푸아, 똥쟁이, 똥쟁이. 제자들도 따라 웃었고 마당은 조롱으로 가득 찼다. 천무진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설화연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반지를 만지작거렸고 미간이 좁혀졌다. 어젯밤 반지가 느꼈던 그 강렬한 파동, 분노와 슬픔, 결의와 고독, 그리고 싸움의 흔적, 피와 먼지의 냄새. 무진이가?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다. 변소에 빠져 냄새를 풍기는 서자, 조롱당하고 고개 숙인 폐물, 10년 동안 한 번도 내공을 열지 못한 무능력자. 설마. 아니야. 설화연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저 담담한 얼굴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지켜봐야겠어.
설화연의 눈이 천무진을 쫓았다. 가봐라. 장흑풍이 손을 흔들었고 천무진은 포걸레를 취한 뒤 몸을 돌렸다. 등 뒤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부터 천무진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이면 다른 제자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천무진은 마당 한구석에서 혼자 식은 죽을 먹었다. 소봉이 몰래 가져다 준 밥이었고 식은 죽과 무말랭이가 전부였지만 투정하지 않았다. 형님, 죄송해요.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요. 괜찮다. 고맙다. 천무진이 담담하게 말하며 밥을 먹었다. 냄새가 여전했고 코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다. 낮이 되면 청소를 했다. 복도를 쓸고 마당을 쓸고 창고를 정리하고 짐을 날랐다. 제자들의 더러운 도복을 물에 담가 문질렀고 땀과 먼지가 묻은 옷을 빨았다. 야, 똥쟁이, 이것도 빨아. 누군가가 더러운 옷을 던졌고 천무진의 얼굴에 맞았다. 제자들이 킥킥거렸다. 후아, 잘 어울리네. 천무진은 아무 말 없이 옷을 주워 빨래통에 넣었다. 손이 차가웠고 물이 얼음처럼 쉬었지만 참았다. 오후에는 짐을 날랐다. 창고에서 연무장까지, 연무장에서 식당까지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날랐다. 어깨가 아팠고 허리가 휘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냄새가 풍겨서인지 사람들이 피했고 길을 비켜줬다. 오히려 편했다.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천무진은 문파를 빠져나갔다.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담장을 넘어 폭포로 향했다. 폭포 소리가 들렸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안개가 피어오르는 소리. 천무진은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었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며 냄새를 조금씩 씻어냈다. 한참을 물속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달빛이 폭포를 비췄고 은빛 물결이 바위를 타고 흘렀으며 안개가 달빛에 반짝였다. 천무진은 바위 위에 서서 검을 들었다. 할아버지의 검. 10년 동안 매일 닦아온 검. 손에 익은 무게가 전해졌고 손바닥의 옥패 문양이 희미하게 빛을 머금기 시작했다. 청위진기. 단전에서 기운이 흘러나왔다. 푸른 기운이 경맥을 타고 손끝으로 흘렀고 검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졌다. 천무진이 검을 휘둘렀다. 검풍이 일었고 물이 갈라졌고 바람이 휘몰아쳤다. 한 검, 또 한 검. 달빛 아래에서 푸른 검광이 춤을 췄다. 땀이 흘렀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고 계속 검을 휘둘렀다. 밤이 깊어갔지만 천무진은 수련을 멈추지 않았다. 괜찮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변소에 빠진 것쯤, 똥쟁이라 불리는 것쯤, 조롱당하는 것쯤 10년을 버텼는데 이 정도가 뭐 대수야.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데뷔무까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천무진의 눈빛이 달빛처럼 차갑게 빛났다. 검을 거두고 옷을 입었다. 냄새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며칠은 더 걸릴 것 같았다. 문파로 돌아가는 길.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천무진이 몸을 숨겼고 숨을 죽였다.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도포가 달빛에 비쳤고 그 모습이 천무진의 눈에 들어왔다. 설화연이었다. 그녀가 폭포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끝으로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며 미간이 좁혀져 있었다. 눈치챈 건가? 천무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화연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천무진은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무영행을 펼치자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고 존재감이 지워졌다. 설화연이 한참을 주위를 둘러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천무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조심해야겠군. 설화연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천무진이 담장을 넘어 숙소로 향했고 달빛이 그의 등을 비췄으며 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다. 방에 도착해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피로가 밀려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어젯밤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주루의 지하, 갇혀있던 아이들, 붉은 옷의 사내, 푸른 검광, 마을 사람들의 환호.
천검. 하늘에서 내려온 검.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천무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은 천검이 아니라 그저 폐물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언젠가는 증명할 것이다. 자신이 폐물이 아니라는 것을. 서자가 아니라 진정한 무인이라는 것을. 천무진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검사라는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천무진이 눈을 감았다. 피로가 밀려왔고 의식이 흐릿해졌다. 그렇게 그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들었어. 근처 마을에 협객이 나타났대. 협객. 응. 푸른 검을 쓴다던데? 제자들이 식당에서 웅성거렸다. 천무진은 마당 구석에서 밥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을 구했다더라. 주루 지하에 갇혀있던 아이들을? 그래. 혼자서 다 해치웠대. 대단한데? 화영랑이 코웃음을 쳤다. 또 어떤 바보가 의협심에 들떠서 나선 모양이지. 주루 정도야 이류 무인이면 충분히 해치울 수 있어. 그래도 대단한 거 아냐? 뭐가 대단해. 세상에 그런 바보들 천지야. 화영랑이 밥을 먹으며 말했다. 천무진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고만 있었다. 설화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푸른 검이라고 했나? 예. 설사제. 목격자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푸른 검. 설화연의 손끝이 반지를 만졌고 시선이 천무진 쪽으로 향했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고 냄새가 여전히 풍겼다. 설마. 설화연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변소에 빠진 폐물이 푸른 검을 쓰는 협객일 리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 반지가 느꼈던 것, 폭포에서 느껴졌던 기운, 희미했지만 분명 내공의 흔적이 있었다. 무진이. 설마? 설화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천무진은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설화연의 시선이 그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지켜봐야겠어. 설화연이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천무진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걸을 뿐이었고 오늘도 청소를 하고 짐을 나르고 빨래를 할 것이었다. 똥쟁이로 살면서 폐물로 살면서.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검을 들 것이었고 수련을 할 것이었고 조금씩 강해질 것이었다. 데뷔 후 그날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천무진 봉인된 천재. 28편. 소문과 음모. 아침이 밝았다. 폐허문의 정문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문지기 제자가 당황한 얼굴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고 웅성거림이 정문 밖을 가득 채웠다. 잠시만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문지기가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목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져 정문을 흔들었다. 천검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한 은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푸른 검을 쓰신 그분이 이 문파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이 정문을 넘어 문파 안쪽까지 울려 퍼졌다. 수련 중이던 제자들이 고개를 돌렸고 복도를 걷던 장로들이 발걸음을 멈췄으며 연무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문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슨 소동이냐? 한 장로가 정문으로 다가왔고 문지기가 급히 포걸레를 취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이 천검이라는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천검? 장로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고 문파 안에 그런 이름을 가진 제자도 없었다. 그게 대체 무슨?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아이들을 구한 협객이라고 하는데 푸른 검을 썼다고 합니다. 푸른 검. 그 말에 장로의 눈빛이 변했다. 태어문의 검법은 대부분 은빛 검광을 띄었고 푸른 검광을 쓰는 이는 생각나는 자가 없었다. 일단 문주님께 보고하라. 예.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던 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연무장에 있던 이들도 정문 쪽으로 몰려갔다. 문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천무진은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다. 정문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였다. 암모니아 냄새가 여전히 희미하게 풍겼고 지나가는 제자들이 코를 막으며 피했다. 천검이라니. 누구야? 마을 사람들이 찾는다던데? 우리 문파에 그런 고수가 있었어?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마당을 쓸었고 빗자루 소리만이 그의 주변을 채웠다. 그때 화영랑이 몇몇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천무진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푸아, 천검이라니. 우습군. 우리 문파에 그런 고수가 있었으면 진작 소문났겠지. 맞아요. 아마 다른 문파 사람이겠죠. 그나저나 저 똥쟁이는 여전히 냄새가 나네. 언제까지 저 냄새를 달고 살 거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천무진의 손이 빗자루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무표정했다. 정문 쪽에서 장로 몇 명이 나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표로 나선 것은 나이 든 농부였고 그의 손에는 천으로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저희 마을에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을 찾습니다. 주루에 갇혀 있던 아이들을, 저희 손주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농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뒤에 선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분은 푸른 검을 쓰셨고 혼자서 주루의 악당들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천검이라 불렀습니다. 장로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 문파에는 그런 제자가 분명히 이쪽으로 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글쎄요. 우리 문파의 제자들 중에 푸른 검을 쓰는 이는 그때 장흑풍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무슨 소동이요? 장로님, 이분들이 천검이라는 협객을 찾는다고 합니다. 천검? 장흑풍이 코웃음을 쳤다. 우리 태어문에 그런 고수가 있다면 내가 모를 리 없소. 아마 다른 곳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소. 하지만 우리 문파의 제자들은 모두 파악하고 있소. 그런 자는 없소. 장흑풍의 단호한 말에 농부가 고개를 떨구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이 번졌고 웅성거림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문파에 문의해 보시오.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소.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이 구부정했고 발걸음이 무거웠다. 은인께 감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천무진은 마당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설 수 없었다. 아직은. 사람들이 완전히 떠난 후 문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제자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고 장로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천검이라니 결국 헛소문이었나? 아니면 정말 다른 문파 사람이었거나. 그래도 신기하긴 하네. 푸른 검이라니. 이야기는 계속되었지만 점점 시들해졌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었고 그저 하루의 소동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천무진은 마당을 다 쓸고 빗자루를 정리했다. 그리고 다음 일을 하러 가려는 순간 멀리서 설화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정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끝으로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천무진을 향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다. 천무진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고 설화연은 미간을 좁힌 채 그를 바라보았다. 푸른 검.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오후가 되었다. 연무장 한쪽에서 제자들이 검법을 연마하고 있었고 햇살이 그들의 검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다. 땀이 흘렀고 구령 소리가 울렸으며 검풍이 공기를 갈랐다. 천무진은 연무장 구석에서 더러운 수건들을 모아 빨래통에 담고 있었다. 제자들이 수련 후 사용한 수건들이었고 땀과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는 묵묵히 수건을 주워 담았고 냄새가 풍겼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야, 똥쟁이. 화영랑의 목소리가 울렸다. 천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화영랑이 몇몇 제자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너 아직도 여기 있었어?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수건을 주었다. 화영랑이 코웃음을 쳤다. 무시하네? 폐물 주제.
화영랑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옆에 선 제자들이 킥킥거렸다. 이봐, 똥쟁이. 오늘 아침에 소동받지? 천검이라는 협객 말이야. 푸아, 우습지 않아? 푸른 검을 쓰는 고수라니. 우리 문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화영랑이 천무진의 어깨를 툭 쳤다. 천무진의 몸이 살짝 흔들렸지만 버텼다. 그런데 말이야. 너도 검 한번 들어볼래? 무슨 말씀이십니까? 검이라는 게 뭔지 알기는 해. 내가 마지막으로 검 잡은 게 언제야? 10년 전? 제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이봐, 똥쟁이. 내가 오늘 특별히 기회를 줄게. 나랑 한번 붙어봐. 사양하겠습니다. 사양? 화영랑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사양할 수 있는 위치야. 내가 시합하자는데 거절하겠다고? 저는 폐물입니다. 시합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 안 해. 아니면 겁나는 거야? 화영랑이 천무진의 멱살을 잡았다. 천무진의 몸이 앞으로 끌려왔고 화영랑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다. 똥쟁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어차피 넌 맞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주변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이 늘어났고 웅성거림이 커졌다. 화영랑이 또 천무진을 괴롭히네. 저번에도 그랬잖아. 불쌍하긴 한데 뭐 폐물이니까. 화영랑이 천무진을 연무장 중앙으로 끌고 갔다. 천무진은 저항하지 않았고 그저 끌려갈 뿐이었다. 자, 여기서. 화영랑이 천무진을 밀쳤다. 천무진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검 들어. 화영랑이 자신의 검을 빼들었다. 은빛 검신이 햇살에 반짝였다. 검이 없습니다. 없어? 그럼 이거라도 들어. 화영랑이 옆에 있던 진검을 던졌다. 진검이 천무진의 발 앞에 떨어졌다. 들라고. 화영랑이 소리쳤다. 천무진은 천천히 진검을 집어들었다. 손에 익지 않은 무게가 전해졌고 진검은 낡고 거칠었다. 좋아. 이제 막아봐. 화영랑이 검을 휘둘렀다. 빠르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일격이었고 천무진을 놀리기 위한 공격이었다. 천무진은 진검을 들어 막았다. 막아내기는 했지만 자세가 어설펐고 몸이 뒤로 밀렸다. 푸아, 이게 뭐야? 검 쥐는 법도 모르네. 화영랑이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빨랐다. 천무진이 막아냈지만 진검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약하네. 약해. 화영랑이 계속 공격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천무진은 계속 막아냈지만 자세는 흐트러졌고 땀이 흘렀으며 숨이 가빠졌다. 구경꾼들이 웃었다. 역시 폐물이네. 10번도 못 버티겠어. 불쌍하긴 한데. 뭐. 화영랑이 마지막으로 검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진짜 빨랐고 힘이 실려 있었다. 천무진의 진검을 튕겨낼 작정이었다. 그 순간 천무진의 눈빛이 변했다. 본능이 발동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진검이 정확한 각도로 움직였고 화영랑의 검을 완벽하게 흘려냈다. 팡!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무장에 울렸다. 하지만 튕겨나간 것은 천무진의 진검이 아니었다. 화영랑의 검이 옆으로 크게 벗어났다. 화영랑의 눈이 커졌다. 뭐, 균형이 무너진 화영랑이 비틀거렸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지만 얼굴에는 당황이 역력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지금 뭐였지? 천무진이 화영랑의 검을 흘렸어? 우연이겠지? 천무진은 진검을 떨어뜨렸다. 툭! 소리와 함께 잔검이 바닥에 굴러갔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천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화영랑은 그를 노려보았고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운이었겠지. 화영랑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다들 뭐해? 구경 그만하고 수연이나 해. 화영랑이 소리쳤다.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웅성거림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천무진은 조용히 수건 담던 곳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들킬 뻔했다.
너무 본능적으로 반응해버렸다. 조심해야 하는데 몸이 먼저 움직여버렸다. 멀리서 설화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천무진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손끝으로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방금 그건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으며 문파는 저녁 식사 시간을 맞았다. 식당에서는 제자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천무진은 마당 구석에서 식은 죽을 먹고 있었다. 소봉이 몰래 가져다 준 것이었고 양도 적었지만 투정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정리하려는데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천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무역이 장흑풍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둘은 천무진을 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토요일, 산 수련. 사고로. 확실하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천무진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다.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 천무진은 조용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되었다. 장흑풍의 방,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장흑풍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무역이 앉아 있었다. 무역, 도련님. 장흑풍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예, 장로님. 토요일 산수련 말일세. 무역의 눈빛이 흔들렸다. 장흑풍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내려놓았다. 신입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지 않나. 그때 천무진도 짐꾼으로 따라올 게야. 그렇습니다. 산은 깊고 험하지. 절벽도 많고 위험한 곳도 많아. 사고가 나기 쉬운 곳이야. 장흑풍의 입가에 음침한 미소가 번졌다. 무역은 찻잔을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장로님, 그 말씀은 자네도 알지 않나. 저놈이 존재하는 한 자네의 앞길에 그림자가 들이운다는 걸. 비록 폐물이라 하지만 어쨌든 문주님의 혈육 아닌가. 하지만 자네는 차기 문주가 되어야 할 사람이네. 그런 자네가 서자 따위 때문에 주저하고 있어서야 되겠나? 장흑풍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림자가 무역을 덮쳤다. 내가 계획을 세웠네. 천무진을 절벽 근처로 보내는 거야. 장작을 주우라든지 약초를 캐러 가라든지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장흑풍이 손을 천천히 앞으로 밀었다. 밀어버리면 그만이야. 무역의 얼굴이 굳었다.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나? 아니야. 이건 자네를 위한 일일세. 아니, 문파를 위한 일이지. 저런 폐물이 문주의 자식 행세를 하는 건 문파의 수치야. 장로님 말씀은 알겠으나 자네가 직접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네. 내가 할 테니까. 장흑풍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이미 그놈을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나. 설령 의심받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그만이야. 게다가 산에서의 사고는 흔한 일이지. 자네는 그저 모른 척하면 돼. 무역은 한참을 침묵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을 타고 춤췄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장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그럼 동의하는 건가? 예. 무역이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저도 언제까지고 저놈 때문에 불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역시 자네는 똑똑해. 장흑풍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자네가 문주가 되면 태어문은 더욱 강성해질 걸세. 저런 폐물은 그 미래에 필요 없어. 장흑풍이 일어섰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길게 늘어났다. 토요일, 자네는 평소처럼 행동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알겠나? 예, 장로님. 좋아. 그럼 이제 돌아가게. 누가 볼까 염려되네. 무역이 일어나 포걸레를 취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혼자 남은 장흑풍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고 별이 빛났으며
밤은 고요했다. 토요일,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의 입가에 음침한 미소가 번졌다. 같은 시각, 설화연은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마음이 불안했으며 천무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오늘 오후 그 움직임은 화영랑의 검을 흘려낸 그 순간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정확했으며 너무 강했다. 회물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어. 설화연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지만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걷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폭포. 가보자. 어젯밤 천무진이 수련하던 곳. 그곳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설화연은 몸을 날렸다. 경공을 펼쳐 담장을 넘고 숲을 지나 폭포를 향해 달렸다. 밤바람이 옷자락을 스쳤고 달빛이 길을 비췄으며 숲의 소리들이 귀를 채웠다. 얼마나 달렸을까? 폭포 소리가 들렸다. 설화연이 발걸음을 늦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폭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달빛 아래 폭포 앞에 서 있는 천무진을. 그는 검을 들고 있었다. 낡은 검. 10년 동안 매일 닦아온 검. 그 검이 달빛에 반짝였다. 천무진이 검을 휘둘렀다. 검풍이 일었다. 그리고 검 끝에서 푸른 빛이 번졌다. 설화연의 숨이 멎었다. 푸른 검광. 천무진이 계속 검을 휘둘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검이 공기를 가르고 물이 갈라지고 바람이 휘몰아쳤다. 푸른 검광이 폭포를 비췄다. 아름다웠다. 강렬했다. 그리고 익숙했다. 천검. 설화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찾던 그 이름. 푸른 검을 쓰는 협객. 아이들을 구한 은인. 무진이가 천검이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변소에 빠진 것. 암모니아 냄새. 손에 남은 상처들. 어젯밤 반지가 느낀 파동. 오늘 오후의 움직임.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설화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맺혔으며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무진아. 천무진은 수련을 멈추고 검을 거두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그를 비췄고 별들이 그를 지켜보았다. 설화연은 나무 뒤에 숨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나서고 싶었지만 참았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나서면 그는 놀랄 것이고 경계할 것이며 벽을 쌓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지켜줄 거야. 설화연의 눈빛이 결의로 빛났다. 이번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무진아. 천무진이 옷을 입고 문파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설화연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나무 뒤에서 나왔다. 폭포만이 쉼없이 흘렀고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설화연은 폭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토요일, 산 수련, 무역과 장흑풍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들의 속삭임, 음모의 냄새. 혹시 불길한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진이를 해치려는 건 아니겠지? 설화연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지켜봐야 해. 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번엔 꼭 지켜줄 거야. 천무진 봉인된 천재. 29편. 불길한 예감. 밤이 깊었다. 달빛은 산중의 지붕 위에 고요히 내려앉고 바람은 대나무 숲을 스치며 서늘한 숨결을 남겼다. 설화연은 잠들지 못했다. 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으나 눈꺼풀은 다치지 않았다. 어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폭포 아래 깊은 산중의 은밀한 골짜기. 그곳에서 그녀는 천무진을 보았다. 그의 검은 물결을 가르며 번뜩였고 내공이 실린 검풍이 공기를 찢었다. 초식은 정밀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한동안 폐물로 불리던 사내가 고요한 밤을 벗삼아 홀로 무공을 연마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일었다. 경맥이 뚫린 건 언제지? 어떻게 가능했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나 그 끝에는 아무런 답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었다. 그가 강해졌다는 사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것,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 왜 숨기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곧 깨달았다. 10년 동안의 모욕과 조롱을 견딘 자라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 속에서 버틴 시간. 그것이 천무진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설화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혼자는 위험해. 그녀의 가슴이 저리게 조여왔다. 문파 안에는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많았다. 장흑풍 장로는 그를 노골적으로 혐오했고, 화영랑은 대놓고 모욕을 일삼았다. 심지어 천무역조차 그 시선이 수상쩍었다. 만약 그들이 천무진의 변화를 눈치챈다면, 만약 그의 비밀이 드러난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만으로도 오싹했다. 설화연은 요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은 적막했고 창밖에는 희미한 달빛이 흘렀다. 그녀는 무심히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이번엔 버리지 않을 거야. 10년 전 천무진의 경맥이 막혔을 때 자신은 그를 외면했다. 함께 놀던 친구였지만 그날 이후 거리를 두었다. 그 죄책감이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 돌처럼 남아 있었다. 설화연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옷자락을 흔들었다. 달은 높이 떠 있었고 별빛은 고요히 대지를 비추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으나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도와줘야 해. 결심이 가슴속에서 단단히 맺혔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무작정 다가가 내 비밀을 알아라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분명 놀랄 것이고 경계할 것이며 어쩌면 다시 벽을 쌓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신뢰를 쌓고 필요할 때 도와야 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파는 잠들어 있었고 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 적막의 그림자 아래에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천무진의 비밀, 장흑풍의 음모, 그리고 다가오는 위기.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단어들이 서늘한 예감을 남겼다. 토요일, 문득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번 주 토요일, 신입 제자들의 산 수련이 있었다. 매년 행해지는 행사로 제자들은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야영을 하며 담력을 단련한다. 그리고 천무진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짐꾼으로. 그 생각에 설화연의 숨이 멎었다. 혹시 불길한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장흑풍이 천무진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멸시와 증오가 담겨 있었다. 서자 주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문주에게 추방을 건의하기를 밥 먹듯 했다. 그리고 산은 그런 자들에게는 완벽한 무대였다. 사고를 가장하기 쉬운 곳,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설화연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지켜봐야 해. 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신입 제자가 아니었다. 수련에 참가할 명분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그녀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고 별빛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창밖의 어둠은 옅어지고 새벽의 빛이 하늘 끝에 번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몰래 따라가자. 간단한 해답이었다. 멀리서라도, 은밀하게라도, 천무진이 모르게, 장흑풍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따라가 지켜보는 것. 만약 위험이 닥친다면 그때 나서면 된다.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그냥 돌아오면 그만이다. 설화연은 요에서 일어났다. 긴 밤 끝에 찾아온 결심이었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결의로 빛났다. 무진아, 이번엔 꼭 지켜줄게. 날이 밝았다. 아침 해가 산 너머로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올랐다. 설화연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다. 밤새 잠을 설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다른 제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셨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연무장으로 향했다. 아침 수련을 하는 척 검을 휘둘렀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호흡이 가빠졌다. 수련을 마치고
목욕 재개를 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화려한 도포들 사이에서 그녀는 검은 행이를 꺼냈다. 야간 수련용으로 입던 옷이었다. 몸에 딱 달라붙고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옷. 옷을 갈아입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검을 허리에 찼다. 가벼운 보따리 하나를 챙겼다. 걸량과 물통, 그리고 응급 약재. 거울 앞에 섰다. 검은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평소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그림자 같은 인형만 남았다. 이 정도면 되겠지. 설화연은 창문을 열었다. 밖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경공을 펼쳤다. 발끝이 창틀을 스치고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한 번의 도약으로 지붕 위에 올라섰고 다시 한 번 몸을 날려 담장을 넘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의 경공은 부드럽고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일으키지 않았다. 문파를 벗어난 설화연은 산을 향해 달렸다. 태어문 뒤편의 산. 신입 제자들이 수련을 떠날 그곳. 산길은 고요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이었다. 설화연은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넓은 공터가 보였다. 아마 이곳에서 야영을 할 것이다. 그녀는 공터 주변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기운을 죽였다. 완벽한 은신이었다. 누가 봐도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일 뿐. 여기서 기다리자. 설화연은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숲속에는 벌레 소리가, 새 소리가 울렸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지나갔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바위처럼, 나무처럼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고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사람들의 기척이 들려왔다. 발소리, 목소리, 숨소리. 설화연의 눈이 가늘게 떠졌다. 숲 사이로 인형들이 보였다. 신입 제자들이었다. 15명 남짓. 그들 앞에는 장흑풍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 무거운 짐을 짊어진 한 사람. 설화연의 시선이 천무진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을 뿐.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 숨겨진 힘을, 그 고요 아래 감춰진 검을. 무진아.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일행이 공터에 도착했다. 장흑풍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지시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숲속으로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장흑풍이 천무진에게 다가갔다.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다. 천무진이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그리고 천무진은 혼자 숲속으로 걸어갔다. 절벽 쪽으로. 설화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혼자 보내지? 그녀의 본능이 소리쳤다. 위험하다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천무진의 뒷모습이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장흑풍도 움직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천무진이 간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은밀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설화연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역시 그녀는 즉시 움직였다. 나무 뒤에서 몸을 일으키고 소리 없이 뒤를 따랐다. 검은 그림자가 숲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바람처럼, 물처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달빛도 없는 한낮의 숲. 나무잎이 햇살을 가리고 그늘이 땅을 덮었다. 그 어둠 속에서 세 개의 인형이 움직였다. 하나는 알지 못하고, 하나는 노리고 있고, 하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산은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불길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30편. 봉인의 끝. 시작의 날. 아침 해가 산 너머로 떠올랐다. 태어문의 마당에는 신입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모였는가? 장흑풍의 굵은 음성이 공터를 울렸다. 예. 제자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좋다. 오늘은 산수련을 떠난다. 약초를 캐고 야영을 하며 담력을 시험할 것이다. 장흑풍이 제자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멈춘 곳이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천무진. 모두 마음을 단단히 하거라. 출발한다. 예. 일행이 문파를 떠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중.
나무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았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흘러내렸다. 천무진은 묵묵히 걸었다. 짐은 무거웠지만 내공을 미세하게 운용해 무게를 분산시켰다. 그 옆에는 소봉이 있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괜찮다. 천무진의 대답은 짧았다. 소봉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형님은 원래 말이 없었으니까. 앞에서 장흑풍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쉬지 마라.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 무인이 될 자격이 없다. 제자들이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었다. 2시즌이 흘렀다. 여기서 잠시 쉬어라. 장흑풍의 말이 떨어지자 제자들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천무진과 소봉도 짐을 내려놓았다. 넓은 공터였다. 평평한 땅 위에 자풀이 자라있고 주위로 나무들이 둘러서 있었다. 장흑풍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첫 번째 과제다. 저 숲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와라. 5가지 이상이다. 예. 단, 혼자 다니지 마라. 둘씩 짝을 지어 서로 돕도록 하라. 예.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숲속으로 흩어졌다. 공터에는 이제 장흑풍과 천무진, 그리고 소봉만 남았다. 장흑풍이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천무진. 예. 너는 저쪽 절벽 근처로 가서 장작을 주워 오너라. 천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장흑풍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싸늘했다. 오늘 밤 불을 피워야 하니. 예. 소봉. 너는 여기서 막사를 지어라. 예. 장로님. 장흑풍이 천무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절벽 근처로 가거라. 그쪽에 마른 나뭇가지가 많을 것이다. 천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너무 짧아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천무진은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갔다. 소봉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말릴 수 없었다. 장로의 명령이었으니 숲속 깊은 곳. 설화연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검은 행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천무진이 혼자 간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절벽 쪽으로.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왜 혼자 보내지? 왜 하필 절벽으로? 그때 또 다른 인형이 움직였다. 장흑풍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천무진이 간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은밀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설화연의 얼굴이 굳었다. 역시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경공을 펼쳐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갔다.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절벽. 천무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눈앞에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다. 절벽은 하늘에서 땅으로 곧게 꺾여 있었고 아래는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위험하군.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장흑풍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왜 이런 곳으로 보냈을까? 그때였다. 발소리. 천무진은 반사적으로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기운을 죽이고 숨을 고르고 존재를 지웠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무 사이로 인형이 스쳤다. 장흑풍이었다. 천무진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역시 따라왔군. 장흑풍은 절벽 근처로 다가왔다.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지. 그 서자놈 때문에 내 동생이, 내 사랑하는 가족, 용서할 수 없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게 했다. 천무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날 죽이려는 것이었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절벽으로 보낸 이유, 혼자 보낸 이유, 그의 미소까지. 장흑풍이 천천히 걸었다. 어디 숨었느냐? 분명 이쪽으로 왔을 텐데. 그가 숲속을 뒤졌다. 천무진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녹였다. 장흑풍은 천무진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천무진은 그 틈을 타 방향을 바꿨다. 공터 쪽으로 돌아가려 했다. 일단 떨어져야 한다. 거기 있었구나. 장흑풍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가 한 걸음 내딛자 흙먼지가 살짝 일었고 그 발끝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땅을 울렸다. 천무진은 몸을 돌며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췄다.
그 찰나에 장흑풍이 그림자처럼 파고들었다.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고 바람이 터지며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돌바닥이 사방으로 튀고 갈라지며 흙먼지가 비처럼 흩날렸다. 천무지는 몸을 비틀어 옆으로 빠졌다. 살갗이 바람을 가르며 뜨거운 통증이 스쳤고 손끝이 바위를 긁으며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다. 도망치지 마라. 폐물. 장흑풍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그는 천무진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천무진은 숨을 고르며 뒤로 물러섰다. 발끝이 절벽 가장자리를 스치자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갔고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툭툭 소리를 냈다. 왜 이러십니까? 천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문파의 수치를 없애는 것뿐이지. 장흑풍이 미소를 지었다. 서자 주제에 문주의 피를 나눴다 하지 않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 천무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게 이유입니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냉기가 바람보다 차가웠다. 장흑풍의 손이 움직였다. 순간 공기가 찢어지고 장풍이 스쳐 지나갔다. 천무진은 몸을 비틀어 피했으나 뺨이 스치며 붉은 선이 남았다.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끝이다. 장흑풍이 다가왔다. 그때였다. 순간 천무진의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다. 단전 아래 오래전부터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가 불길처럼 치솟았다. 배꼽 아래 단전에서 묵직한 울림이 터졌고 그의 팔끝이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단순한 내공이 아니었다. 청유각성의 날, 옥패와 융합된 푸른 연기가 다시 눈을 뜬 것이었다. 이 힘은 천무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경맥이 열리고 단전의 기운이 오행의 흐름을 따라 소용돌이쳤다. 천시목이 빛을 내뿜고 천무안이 이를 정제하며 오기의 순환을 완성시켰다. 목의 기운이 뼈를 세우고 화의 열이 혀를 데웠다. 토의 안정이 중심을 붙잡고 금의 단단함이 뼈를 감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 맑은 흐름이 모든 기운을 하나로 잇자 그의 단전이 진동하며 새로운 맥을 열었다. 오기가 조원으로 모였다. 그 순간 천무진의 소나귀에서 푸른 불길이 피어올랐다. 청유의 빛이 번개처럼 뻗어나가며 강력한 장력과 함께 장풍이 날아갔다. 이게 뭐냐? 장흑풍의 눈이 뒤집히며 급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팔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장심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고통을 참으며 장흑풍의 손이 가슴을 향해 내리꽂히는 찰나.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으아! 장흑풍이 놀라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빠지지 않았다. 천무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그 손목을 붙잡았다. 철컥, 짧고 묵직한 소리. 뼛속을 타고 들어오는 압력이 장흑풍의 손끝을 얼려버렸다. 그건 청유와 오기가 융합된 하늘의 기운이 깃든 손이었다. 경맥을 타고 흐는 내공이 아니라 세상의 맥과 이어진 흐름. 그의 발밑에서 안개가 일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바람이 거꾸로 솟구치며 청유의 기운에 휘말렸다. 푸른 기운이 나무와 돌, 바람과 흙을 흔들며 하나의 울림으로 번졌다. 장흑풍이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괴물 자식이 어찌!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곧 바람 속으로 삼켜졌다. 천무진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절벽 위에 바람처럼 낮고 깊게 울렸다. 그저 봉인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손끝이 빛났다. 그 한 동작에 절벽 위의 공기가 갈라지고 주변의 나무잎이 파도처럼 밀려났다. 장흑풍의 검은 옷자락이 찢기며 뒷걸음쳤다. 손목을 움켜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그의 입가가 경악으로 일그어졌다. 천무진은 절벽 끝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자세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다. 어깨는 펴졌고 눈빛은 또렷했고 기운은 고요히 흘렀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것, 10년 동안 참아왔던 것,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장로님, 천무진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천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다시는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놈이 감히 장흑풍이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내가 내공이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줄 아느냐? 너는 여전히 폐물이고 서자이며 문파의 수치다. 그건 장로님 생각이십니다.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무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견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장흑풍이 이를 갈았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가 검을 뽑으려 했다. 저라면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천무진의 음성이 낮게 깔렸다. 저는 아직 장로님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먼저 검을 뽑으신다면 천무진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다. 검자루에 손이 닿았다. 제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공기가 얼었다. 장흑풍은 검을 뽑다 말고 멈췄다. 천무진의 눈빛을 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고요한 결의만 있었다. 장흑풍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문파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말하겠다. 내가 내공을 숨긴 것도 오늘 나를 위협한 것도. 그러십시오. 천무진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도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저를 절벽으로 혼자 보내셨는지, 왜 몰래 따라오셨는지, 왜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셨는지. 장흑풍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문주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침묵이 흘렀다. 장흑풍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무진을 노려보다가 몸을 돌렸다. 기억해 두어라.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발걸음이 멀어졌다. 숲속으로 사라지는 장흑풍의 뒷모습. 천무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손이 떨렸다. 아직도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살았다. 그는 절벽 끝을 바라보았다. 한 걸음만 더 물러섰더라면 지금쯤 아래 계곡에 등줄기를 식은땀이 흘렀다. 숲속 설화연은 나무 위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천무진의 내공, 장흑풍의 놀람, 대치와 대화, 그리고 마지막 결과. 무진이가 이겼어.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혼자 힘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10년 동안 폐물로 불리던 소년이 이제 장로 앞에서 당당히 맞섰다. 이제 시작이야. 설화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천무진은 아직 절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무진아. 그녀는 다가가고 싶었다. 손을 내밀고 어깨를 두드리고 잘했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그가 준비되지 않았어. 설화연은 몸을 돌렸다. 경공을 펼쳐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갔다. 공터로 돌아가야 했다. 아무도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검은 그림자가 숲속으로 사라졌다. 바람처럼, 물처럼. 천무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절벽 아래로 흘러들며 괴이한 울림을 냈다. 안개가 피어올라 계곡을 덮었다.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군. 장흑풍은 분명 이 일을 말할 것이다. 문파 전체가 알게 될 것이다. 폐물 천무진에게 내공이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어. 살기 위해서였으니.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공터로 돌아가야 했다. 소봉이 걱정할 것이다.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은 고요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햇살이 땅에 내려앉았다. 새들이 평화로운 오후. 하지만 천무진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곧 깨질 것이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을 것이다. 괜찮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주먹을 쥐었다. 10년의 굴욕, 10년의 인내. 이제 끝이 보였다. 아니, 시작이 보였다. 새로운 시작이